종속 이론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세기 전후에 이 라틴 아메리카도 발전해 보려고 그래. 서구를 따라하면 발전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렇게 서구를 그대로 따라해 봐야지 라고 해서 이 라틴 아메리카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도 들어가고 해외 자본도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를 그대로 따라하겠어.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뭐 민주화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겠어.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정말 많은 막대한 외국 자본도 받아들이고 뭐 개방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 왜 이렇게 아직도 발전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을까? 이것들을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그대로 외국 근대 서구를 따라하면 오히려 종속되게 되고 이 서구와의 관계를 끊어야지만 발전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도 저발전인 이유는 강대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되고 근대화로 나아가려면 이 착취, 종속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종속이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요. 어떤 그림인 거냐면 세계는 이렇게 세계를 어떻게 말하기도 하냐면 세계 체제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스템,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심을 이루는 국가가 있고요. 그걸 중심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부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종속 이론가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심부를 이루는 국가들은 서구 선진국들이고 여기가 바로 아직 비서구 국가들이 되는데 근대화론에 따르면 이 서구를 그대로 따라하면 되고 서구의 발전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 발전한다라고 했는데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중심부 국가 서구 선진국은요. 비서구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품의 판매 시장, 원료 공급지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와 비서구 사회가 서구 사회와 이렇게 관련을 맺을수록 이 서구 사회는 끊임없이 이 비서구 사회의 자원을 수탈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여기 가서 끊임없이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서구 사회는 끊임없이 착취당하기만 할 뿐 발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종속 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관계, 종속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 중에 이들의 발언 중에 뭐가 있냐면 제3세계 비서구 사회는 미발전이 아니라 아직 발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발전 상태이다. 낮은 상태의 발전 상태이다. 즉 왜 그러냐면 이 서구 선진국들이 끊임없이 착취하고 종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종속 이론가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요. 라틴 아메리카가 저발전에 빠진 그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대화, 서구 사회 그대로 따라가면 돼. 따라가서 왜 안 됐을까? 안 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종속이었구나. 라틴 아메리카의 저발전을 설명하기에 좋은 이론입니다. 또 한 사회의 저발전, 한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근대화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세계 체제 전체의 이런 연결고리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체제와 연관시켜서 사회 발전을 설명한다. 이거 이해되시죠? 세계 체제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저발전의 이유를 찾아냈다는 것이 바로 장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한 사회가, 이 비서구 사회가 아직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그 다른 나라와의 이런 종속 착취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사회 내부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회 내부에 아직도 뭐 독재 권력이 있다던가 그 사회 국민들의 국민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 내부의 문제도 있을 텐데 저발전 사회 내부의 특성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점, 외부적인 환경에만 주목했다는 점, 그런 점이 단점이 되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 신흥공업국 어디예요? 우리나라, 대만, 홍콩, 뭐 이런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의 발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그 근대화론에 따라서 그 서구를 그대로 따라가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발전을 근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죠.